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대표 회담 예. 보셨습니까? 생중계로 모두 발언 같은 경우는 생중계로 진행을 했다고 하던데. 예. 네, 봤습니다. 예. 두 분의 모두 발언이 합해서 한 35분, 40여 분 예, 가까이 됐는데 전체적으로는 한 120분, 180분, 예. 3시간 정도 한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그 모두 발언을 생중계로 봤었는데 예. 기싸움이 팽팽하다. 기싸움. 예, 처음에는 굉장히 부드러운 말로 두 분 다 시작하신 다음에 네. 마지막에는 뭐 재판 결과를 불복하지 않기 바란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는 뭐 이제 최상병 특검 받길 바란다. 그리고 뭐 이제 뭐 보복 정치 얘기까지 이제 네. 하셨습니다. 뭐가 좀 눈에 띄었습니까? 확 눈에 띈 게 있었나요? 저 뭐냐면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왔구나. 둘 다? 아니 한동훈 뭐 야당이 줄 게 있습니까? 실제로 야당은 줄 게 없다. 집권 여당이 권한을 가지고 예. 있으니까 예. 전 적어도 대통령과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떤 조율을 통해서 하나라도 갖고 온 게 없었기 때문에 예. 쭉 얘기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제가 볼 때는 대통령실의 고충을 반영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뭐 최혜병 특검 문제나 의료 배란 문제 같은 경우와 관련해서는 전혀 아무런 안도 갖고 오지 않았었고 예. 또 그다음에 본인이 계속 얘기했던 어떤 정치적 프레임, 자기의 성과들에 대해서 공세적인 그냥 계속 금투세로 그냥 일관됐던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한동 같은 경우에. 네네. 예.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아무런 보따리를 들고 나오지 않고 자기의 정치적인 언론 플레이만 한 상황이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진짜 한동훈 당대표가 국민 눈높이를 고민하는 사람인가? 오히려 자신의 정치적인 미래를 고민하는 정치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예. 김민하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어요? 마찬가지죠. 뭐 예. 이게 11년 만에 뭐 여야 대표 회담이다.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는데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나와가지고 뭐라고요? 그 얘기를 또 합니다. 예. 이 점수를 15점을 주겠다. 100점 만점에 이 두 사람의 회담에 대해서. 맨날 점수 매기세요. 그렇죠. 근데 예. 이제 점수를 몇 점 주냐고 물어보니까 진행자가 15점 주겠다라고 하면서 꼭 그 얘기를 하는 게 이준석, 송영길 세 차례의 토론에 비하자면 점수를 15점 주는 것도 후하게 주는 것이다. 본인이 윤석열 지지한 거에 관해서는 얼마나 몇 점의 점수를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러니까 이준석이나 이런 의원들 있잖아요. 정치인들 있잖아. 기본적으로 윤석열을 지지했거나 윤석열을 지지해달라고 소리 높게 외쳤던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반성부터 시작하고 마이너스 500점부터 시작하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예. 그 이준석 욕도 좋은데 예.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그들은 토론을 한 거지 않습니까? 이준석, 송영길은 토론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준석 의원하고 송영길 전 대표, 당시 이준석 대표, 송영길 대표는 토론을 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각을 잡고 모두 발언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비공개 협의를 하고 어떤 종류의 합의를 도출하는 형태의 회담은 11년 만이다. 한동훈 대표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예. 근데 합의가 도출되었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합의가 도출되었느냐? 합의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공동 발표문이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리고 공동 발표문을 보면은 민생 공통공약 추진 협의기구를 운영한다. 그다음에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주식시장 활성화를 종합 검토한다. 이것도 합의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뭐 유엔지 아니면은 아예 안 하는 건지 합의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추석 연휴 응급 의료체계 구축 정부에 당부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합의가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반도체, AI 산업, 국가 기반 전력망 확충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그러니까 뭐 합의한 거 없어요. 예. 가계, 소상공인 부채 완화 지원 방안을 강구를 한다. 이건 앞으로 논의를 해보자는 거고.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입법 과제를 추진을 하자. 이거 추진을 하는데 뭐 어떻게 추진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의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자. 추진하는 겁니다. 지구당을 재도입하는 거에 대해서 협의를 하자.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방향으로 가자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공감대 정도를 확인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지금 이제 김종국 박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뭔가를 이 지점에서 야당하고 합의를 해야겠다라는 거를 준비하고 나왔다라기보다는 그냥 회담을 해야 된다. 회담을 하는 모습 자체를 보여줘야 된다. 한동훈 대표의 목적은 그거였다. 일단은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지점에서 좀 자세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상식적인 것 같아요. 그 여야가 만나는데 서로 간에 이제 그 감정적으로 흐를 수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최상병 특검이나 이런 거는 감정적으로 흐를 수 있는 부분이라기보다는 뭐 이성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사 외압과 관련된 거니까. 근데 대통령 측이나 여당 측에서
제일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김건희 씨와 관련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쭉 저 전문을 보니까 이재명 대표는 김건희 씨와 관련된 이야기를 전혀 안 했더라고. 저는 그게 속으로는 뭐 아까 지금 합의를 도출한다라고 해서 정치인으로서 그냥 나간 거구나. 야당 정치인으로서. 그래서 최대한 뭔가를 좀 이끌어 보려고 하는 자세로 나간 건데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갑자기 또 사법 리스크 이야기를 쭉 장구하게 한 거예요. 근데 그거가 또 어떤 하면 불복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가정법에 그래서 재판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그래서 이죽거리는 거 있죠. 네. 상대방 놀리고 이죽거리고 엘레리 꼴레리 하는 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한동훈 씨가 하는 정치가 어떻게 국민들한테 비치지는 어떻게 비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계속 들은 생각이 똥이나 오물을 투척해요, 상대방한테. 똥 같은 오물을 투척을 합니다. 어떤 문재인이건 이재명이건 누구건 간에 한동훈이나 윤석열의 특징은 이런 거구나. 똥 같은 오물을 투척하고 야, 깨끗이 씻어봐. 똥 냄새가 안 나도록 만들어봐. 2년이나 5년 동안. 그럼 내가 인정을 해줄게. 그러니까 검사 시절에 기소권을 독점했던 자들이 갖는 그 마음 자세 같은 거 있잖아요. 똥 오면은 무조건 투척해. 그 다음에 야, 똥 냄새 안 나도록 깨끗이 씻어. 날 수 있어? 그거 오래 나? 뭐 이런 식의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는 모두 발언에서도 이거를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법 리스크에 관해서 똑같이. 그러면 아까 김연아 평론가가 이야기했던 합의를 하려고 나온 게 아니고 뭔가를 뭐 민색을 논하고 뭐 나온 게 아니고 그냥 윤석열 지키려고 나온 거구나. 그리고 자기 뽐내려고 나온 거구나. 그리고 자기 지지층 결집시키려고 나온 거구나. 이재명 놀려먹으려고 나온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 자세 자체가.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협상이 나왔으면 협상의 유연성을 갖고 그렇죠.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면 최혜병 특검법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네. 다 받겠다 그랬잖아요. 더 내놔라.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우리 다 받겠다. 문제는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국민적 요구가 중요하니 그 자세지.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다음에 또 그 이재명 당대표의 트레이드마크라고 얘기할 수 있는 민생회복 지원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좋다. 이거 다 안 해도 좋다. 어떤 형태로든지 새로운 안을 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래 협상의 여지가 분명히 있는 건데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소위 한동훈이라는 인물은 전혀 자율성을 갖지 못하는 거죠. 대통령하고 만나지도 않았을 것이며 만났을 때 야, 이 정도로 저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한 건 작살날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요. 저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 리스크는 뭐랑 연동이 되냐면 한동훈 입으로 얘기했던 10월 위기설과 연동이 됩니다. 10월 위기설이 뭐냐? 10월 달부터 이재명 당대표 소위 이 재판에 대한 1심 결과가 나오기 시작할 거라는 얘기를 본인이 입으로 얘기했었거든요. 그렇죠. 저 그렇다면 지금은 시간 벌기예요. 10월 달까지 가는 거죠, 계속. 이재명, 그러니까 소위 한동훈은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 프레임을 계속 걸면서 10월 위기설까지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그다음에 소위 대통령하고는 일정하게 서로 깨지지 않을 만큼만 어떤 사비라를 하는 방식을 통해서 가다 보면 본인의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협상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죠. 아니, 본인 말대로 야, 재판 결과가 나오면 너 복종해야 돼? 그럼 뭐하러 만납니까? 근데 그 재판 결과 나오면 복종해야 돼. 이제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함의는 이 사람들도 알 거 아니에요. 1심, 그리고 이제 그게 굉장히 좀 일방적이라고 생각해요. 먼저, 만약에 재판 결과가 나왔을 때 국민의힘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사법부에게 항의하지 않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4가지나 5가지 중에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씨가 지금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 하나만 유죄가 나와봐. 1심에서 하나만 유죄가 나오면 어떻게든 이재명을 낙마시킬 거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현재 이제 검사들의 행태나 이런 것들을 쭉 보면 하나만 무죄가 나와봐.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만 무죄가 나오면 검사들 얘들이 일부러 기소한 거 아니야? 정치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의 생각 자체는 하나만 유죄가 나오면 무조건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것. 그러니까 똥을 던졌는데 똥이 제대로 투척이 된 거야. 그게 1심에서 똥이 제대로 투척이 돼서 몸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걸로 몰아가려고 하는구나. 이런 어떤 치졸한 어떤 정치 공세, 요 안이 그 속내가 다 보인다. 저는 그렇게 제가 볼 때 봤습니다. 그게 이제 검사들의 예. 사고 체계인 거죠. 예, 검사들 그렇죠. 입장에서 내가 죄를 끝까지 몰아붙이면 결론적으로 기소할 것이고 기소가 되면 법원에 있는 재판관들 내 입장을 따를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3심제니까 3심까지 가자고 야당이 얘기할지 모르겠으나 다 필요 없어. 1심에서 유죄 나오면 죄가 있는 거지라고 몰아붙이면서 아니 30까지 가자고 야당 이야기를 하든 말 안 하든 간에 30까지는 무조건 가야 되는 거죠. 거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죄죠 그때까지. 네. 저는 근데 제가 볼 때 이제 그것을 10월 위기설로 계속 고양시키고 계속 위로 올려서 프레임을 만들고 네. 10월 달부터는 엄청나게 공격하고 그 예열 작업하고 있는 게 지금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 그 딸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 또 본인을 갖다가 예를 들면 뇌물죄로 적시를 하면서 피의자로. 그렇죠. 피해자 적시하면서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도 10월 달 사법 리스크 위기설 전직 대통령도 뇌물죄의 피의자 신분 이 프레임을 계속 밀고 나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과 한동훈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카드 하나는 뭐냐면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 기소권밖에 없는 거예요. 그니까. 다른 게 없으니까 네. 그걸로 가는 거예요. 멍청한 거죠. 통치를 하겠다는 사람이 검사가 아니잖아요. 대통령이고 당 대표잖아요. 어떤 형태로든지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서 이 문제를 풀어갈 생각이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김건희랄지 최상병 특검이랄지 이런 것들이 없으면 특히 김건희가 디오프 받은 거 그다음에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서 9월 12일 날에 그 항소심 판결 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없으면 본인들의 생각대로 흘러갈 수도 있겠지. 근데 이제 김건희 씨가 계속 걸리잖아.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절대 이제 말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네. 태도 문제 아까 얘기하신 거에서 그냥 한마디만 덧붙이자면은 그 이긴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본인이 정치인으로서의 한동훈 대표의 경우에 정치인으로서 뭐가 이기는 것이냐에 대해서 좀 아직 검사 티를 못 벗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죽거린다고 표현하셨는데 예. 그러니까 그 검사들이 흔히 그 수사할 때 쓰는 그런 논법이거든요. 네. 상대방에게 모욕을 줘서 기를 죽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걸 본인은 그 피의자를 검사로서 제압했다고 흔히 생각을 해요. 그거는 제가 검사실에서 여러 번 본 모습인데, 근데 이 이 여야 회담에서의 이긴다라는 것은 사실은 정치 현안인 쟁점을 서로 간에 토론하고 타협한 다음에 협상을 이끌어내는 게 사실은 이기는 거거든요. 예. 근데 본인은 그냥 그 앞에서 보일 때 본인이 말싸움을 이기는 정도를 실제로 이긴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 해서 그런 좀 논법이 아직도 검사 티를 못 벗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이번 회담을 다 맹탕 회담이다 또는 뭐 빈손 회담이다 이렇게 평가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두 개잖아요. 민생 문제에서는 2,000명을 계속 주장하는 정부 때문에 의료 대란이 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국회에서 어떻게 해결책을 그럼 찾아볼 거냐라는 문제. 또 하나 중요했던 것이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 때문에 국회가 거의 마비되다시피 해왔는데, 이게 그럼 최상병 특검은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부분은 특히 중요했던 게 한동훈 대표는 본인 안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모두 발언해서 다 받겠다라고까지 문을 열어놓은 상태였고, 그럼 적어도 다른 여러 현안들은 합의하기에 뭐 부족한 시간이었다고 하더라도 의료 대란 문제 당장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구체적인 뭐 아니면 조금 더 이제 발전적인 방향, 또 하나 최상병 특검 문제 계속해서 반복되는 대통령의 이 거부권으로 인한 국회 마비,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 두 가지는 적어도 두 명이 이렇게 뭐 11년 만이라고 본인도 평가했지만 만났으면 어느 정도의 물꼬는 열었어야 되는데, 홀랑한 게 지금 추석 연휴 응급 의료 체계 구축 이 정도 발표한 거고, 나머지 뭐 최상병 특검 이런 거는 다 합의를 아예 하지를 못했고, 아예 뭐 의제에서 의료 대란 같은 경우에는 뺐다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고, 이게 지금 그러면은 무슨 한동훈 대표가 회담에서 이긴 것이냐, 그러니까 진짜 이기는 게 무엇이냐에 대해서 좀 처음부터 각을 잘못 잡고 있는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입니다. 그 이재명 대표 이제 사법 리스크 언급한 거는 이제 말씀하신 그런 태도의 문제도 있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이 모두 발언, 뭐 생중계 이런 걸 계속 주장하고 고집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있다. 보여주기 위한 것도 있다. 맞습니다. 꽁 잡는 매다. 이재명 잡는 한동훈이다. 뭐 이런 건데. 근데 이게 이제 지지자들의 요구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용산에 보여주기 위한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용산 입장에서 보면 한동훈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 만나가지고 뭔가를 합의를 한다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예를 들면 덜컥 합의를 해버리면 예를 들면 최상병 특검이라든지 이런 데서 덜컥 합의가 나와버리면 그러면은 이게 순식간에 구도가 용산이 고립되고 여야가 뭔가 합의해서 이게 완전히 우리가 어려운 지경에 놓이는구나. 이렇게 될 만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생각을 다른 이제 여타의 상황이면 안 할 텐데 왜냐하면 여당하고 용산은 한 편이니까 안 할 텐데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못 믿잖아요. 전혀. 못 믿는다는 게 계속해서 뭐 증명이 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마 못 믿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언론 보도를 잘 보면은 이 여야 대표 회담이 성과가 없는 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어느 정도 안도한다라는 표현이 언론에 이제 기사에 한 줄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안도하는 분위기다. 왜? 뭐 다른 거라도 혹시라도 한동훈이 반기를 들어가지고 덜컥 뭐 합의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합의가 안 돼서 아무것도 안 돼서 이제 안도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대통령실은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무조건 야당을 향해서는 돌격 앞으로 이거 싸워야 된다 이런 분위기 그렇죠. 아닙니까? 국회 개원식에 안 오잖아요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현희 의원이 살인자라고 그래가지고 그 살인자라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한테 한 거 아닙니까? 예. 김건희 여사 평상시에 야당에서 대통령을 향한 비판이나 이런 것들은 일상적이었는데 예. 그런 일상적일 때는 국회 개원식에 오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극단적인 비판이 나왔을 때는 안 온다. 그러니까 안 오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데 여야 합의가 뭔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고려한 한동훈 대표의 액션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